자, 84쪽부터 보시면 돼요. 자, 8번부터인데요. 자, 합집합이 PA 더하기 PB에서 교집합을 한번 빼는 거죠. 근데 교집합이 독립일 때는 PA 곱하기 PB잖아. 근데 지금 PB가 3분의 1이라 그랬고, 이 PA 모르니까 X라고 하면,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자, 얘네 둘이 3분의 2x. 요 9분의 3이니까 넘어가면 9분의 5. 그래서 양변에 2분의 3 곱해주시면 되지. 이렇게 해서 6분의 5 나오면 돼요. 답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5쪽. 15번 볼게요. 이게 4명이 질문했는데, 봅시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제2 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한 거야. 자, 학생들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남학생인 사건이랑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인 사건이 서로 독립이래요. 자, 그럼 남학생인 사건을 제가 A, 그 다음에 중국어를 B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랑 같아야 되는 거죠. 자, 먼저 PA부터 한번 봅시다. 남학생의 사건이니까 400분의 X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B 한번 볼게요. 중국어, 남학생의 사건이니까 400분의 220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PB면은 이제 중국어 선택한 학생이 뽑힐 확률인 거니까 400분의 280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A 교집합 P는 남학생이면서 중국어인 사건이니까 400분의 남학생이랑 중국어가 만나는 요 X명 올리시면 돼요. 자, 양변에 400 곱해주고 나누기 잘 해가지고 X값 구해주시면 154명 이렇게 나와요. 돼요? 답 맞니? 맞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자, 정답이 1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4개에 임의로 답을 적을 때 1개의 문제도 답을 맞히지 못할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어. 요게 이제 다 틀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틀릴 확률이 5분의 4란 말입니다. 정답이 1개니까 맞출 확률이 5분의 1이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나눗셈은 다 안 되고. 됐죠? 요걸 섞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다음 넘겨서 18번 보세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6번을 반복을 하는데 두 주사위 모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4번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홀수가 나올 확률을 4제곱하고 홀수가 안 나올 확률 2제곱하면 되고 이 홀이랑 x랑 쭉 섞어줘야 되니까 여기다 6시 4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되죠?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 36이고 두 주사위 모두 홀수가 나오는 거는 135, 13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조합하면 총 9개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거든. 괜찮죠? 3, 3, 3, 5, 1, 5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홀수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돼.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 4분의 3이겠죠. 오케이. 문제를 끝내시면 되는데 15에 4, 6승분의 3제곱이요. x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9랑 15랑 곱해주시면 되겠다. 135. 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음 19번 봅시다. 자, 진영이와 예지가 오목 경기를 5번 하여 3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상품을 받기로 했어. 네 번째 경기에서 예지가 상품을 받을 확률. 그러면 네 번째 경기에는 무조건 예지가 이겨가지고 게임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5판 3선승제니까 앞선 세 번째 경기까지 해서 예지가 2승을 먼저 해놔야 돼요. 그럼 예지가 2번 이기고 진영이가 1번 이기면 되는 거지 여기만 섞는 거야. 네 번째 경기는 무조건 예지가 이기는 걸로 끝나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요거 섞어 볼게요. 3C2에다가 예지가 이길 확률 2번, 그 다음 진영이가 이길 확률 1번,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경기에서 또 예지가 이겨줘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맨 뒤를 고정시켜 놓고 앞만 섞는 경우, 이런 경우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자, 진영이가 예지를 이길 확률이 3분의 2니까 얘가 3분의 2야. 그럼 얘네들은 다 3분의 1인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81분의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3 맞아요? 아, 내가 답지를 하나 뽑을까? 맞을 거야. 자,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22번. 자, 6문제 중에서 5문제 이상을 맞추면 통과하는 거야. 그럼 나는 5문제를 맞춰서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고 6문제를 다 맞춰서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죠. 6문제 다 맞추는 거 먼저 해볼게요. 이게 지금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이 4분의 3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다 4분의 3. 그죠? 그 다음 요건 4분의 3 5개랑 4분의 1 하나. 대신 얘네들은 이제 섞어줘야지. 6 콤비네이션 5.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시는 거고 이제 덧셈을 해줄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얘는 6 곱하기 3 5승이고 밑에 4 6승 그 다음에 얘는 4 6승분의 3 6승이죠. 자, 계산을 해주면 잘 보세요. 얘를요 3 곱하기 3의 5승으로 봅니다. 얘는 6 곱하기 3의 5승이죠. 그럼 더해주면 6이랑 3을 개수로 보셔가지고 9 곱하기 3의 5승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그럼 9는 3제곱이니까 지수법칙으로 분자가 3, 7승이 되겠지. 여기 있어요.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독립수행 별로 안 어렵죠? 오히려 조건부가 짜증났지. 넘겨보자. 자, 87쪽에 3번 보시죠. 이 표로 나오는 조건부 문제는 여러분 정답률이 거의 100%가 나와야 되거든요. 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은 이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불고기 도시락을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P반 학생일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 거야. 불고기 중에 한 명이 뽑혔다라는 게 뭐야? 전체 50명에서 뽑혔다라는 게 아니라 이 26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P반 학생이라며 이런 애들이 뽑힐 수는 없고 여기 있는 12를 올리시는 거야. 기호로 써드리면 제가 분모에 불고기 학생들을 딱 깔아준 거고 분자에 P 불고기의 교집합을 딱 올려준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13분의 6 끝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고리를 던져 막대에 거는 게임에서 민수가 한 번 던진 고리가 막대에 걸렸을 때 다음번에 던진 고리도 걸릴 확률이 5분의 4. 그럼 얘들 여기서 여사건을 이렇게 잡아야 돼. 던졌는데 그 다음번에 안 걸릴 확률 5분의 1.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걸리고 걸릴 확률 5분의 4, 걸리고 안 걸릴 확률 5분의 1. 이거 여사건 잡는 연습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걸리지 않았을 때 걸릴 확률이 5분의 2. 그럼 걸리지 않고 또 걸리지 않을 확률은 5분의 3. 이렇게 여사건을 잡으시는 거야. 되겠죠? 되겠죠? 자, 민수가 고리를 3번 던지는데 첫 번째 던진 고리가 일단 막대에 걸렸대. 이때 세 번째 던진 고리도 막대에 걸릴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두 번째 던진 건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걸릴 수도 있고요.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계산하시면 돼. 걸렸을 때 걸릴 확률 5분의 4에다가 또 걸렸을 때 걸릴 확률 5분의 4 곱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걸렸을 때 안 걸릴 확률 5분의 1에다가 안 걸렸을 때 걸릴 확률 5분의 2 곱해주시면 돼서 답은 25분의 18 이렇게. 됐죠? 됐죠? 오케이. 그냥 곱셈 정리로 끝내는 거였어요. 자, 6번.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A는 2, 4, 6, 교집합이 4래. 이때 사건 B가 될 수 있는 건. 자, 일단 우리가 독립 판정 방법은 결국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제 확률들을 계산하실 때는 표본 공간을 6으로 보고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야. 그럼 PA는 6분의 3이야. 그 다음 PB는 모르고요. PA 교집합 B는 요 원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몇 분의 몇이겠어요? 6분의 1. 그럼 요 계산해주면 PB가 3분의 1 나오죠. PB가 3분의 1이라는 건 내 얘기 좀 들어봐. NB가 몇인 걸까? 2인 거예요. 2. 원소가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PB가 6분의 2 해가지고 3분의 1 나오겠죠. 근데 지금 A랑 B랑 교집합 뭐라 그랬어요? 4. 그럼 4는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는 2랑 6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죠? 4는 들어있어야 되고 2랑 6은 못 가져요. 그럼 1 아니면 3 아니면 5 중에 하나를 뽑아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경우의 수 몇 개? 3개. 그렇지. 답 3번이에요. 됐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 조금 약한 분들이 꽤 계셔. 연습하세요. 오케이, 넘겨봅시다. 자, 7번, 8번, 11번 가죠. 재밌는데?
얘들아, 스위치가 닫히는 게 회로가 연결되는 거야? 스위치가 열리는 게 회로가 연결되는 거야? 닫히는 거죠? 자, 지금 A가 닫힐 확률이 0.6이라 그랬으니까 열릴 확률은 0.4야. 그 다음 B가 닫힐 확률이 0.2라 그랬으니까 B가 열릴 확률은 0.8이야. 자, 이 회로의 전구가 켜질 확률이거든? 전구가 켜지려면 얘들아 회로가 연결돼야 되는데 A랑 B가 둘 다 닫혀야 되니?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닫혀도 되니?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닫혀도 돼. 이 병렬 연결이라서 A랑 B 둘 중에 하나만 닫히면 돼요. 그죠? 이 병렬이니까. 그러면 이런 걸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둘 다 닫혀도 되고, 얘만 닫혀도 되고, 얘만 닫혀도 되고. 그죠? 이걸 계산 안 해요. 회로가 연결이 안 될 확률을 구해버립시다. 어떻게? 얘네 둘이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위에 거는 자연스럽게 0.68 이렇게. 그리고 난 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찐다, 야. 알겠죠? 한 달 뒤에 수술해야 되거든. 팔 번 봅시다. 8번. 아, 너무 재밌다. 근데 솔직히 얘들아, 확통 너무 재밌지 않니? 이게 뭔가 수학 공부하는데 긴장이 하나도 안 되잖아. 그쵸? 우리 오늘 독립시행 배웠으니까 재작년 수능 30번 오늘 풀어보면 재밌겠다. 이따 해보자. 재작년 수능 30번. 자, A, B 두 팀이 7번 경기를 하여 4번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할 때 A팀이 5번째 경기에서 우승할 확률은? 자, 그럼 봐봐. 이 5번째 경기는 반드시 누가 이겨야 돼? A팀이 이겨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7판 4선승제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딱 A가 4승으로 끝나야 되는 거니까 앞선 4번의 경기에서 A가 미리 몇 승을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A 3개, B 하나야. 됐죠? 근데 지금 보면 두 팀이 이길 확률은 서로 같고 비기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냥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인 거거든. 그렇죠? 그럼 2분의 1 3개 곱하기 뭐 2분의 1 하나. 뭐 어쨌든 2분의 1 4개. 거기에다 얘네들 4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섞어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경기에서 A가 이길 확률로 한 번 더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16분의 1에다가 4니까 8분의 1이고 2분의 1에서 답이 16분의 1입니다. 됐죠? 마지막 경기 고정해놓고 앞에 4경기만 섞는 거. 자, 그 다음에 11번. 갔다 와. 지금 문제가 쉬워서 졸리지 좀 있으면 3단원 들어가면 안 졸릴 거야. 효성이 어서 와. 오늘 3단원은 안 졸릴 거예요. 재밌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안 졸릴 거야. 알겠지? 자, 흰 공 4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A 주머니와 그 다음에 흰 공 3개랑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B 주머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A 주머니에서,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 B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대.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A가 선택될 확률이 3분의 1이고 B가 선택될 확률이 3분의 2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원래 이런 주사위 던지는 시행이 없으면 둘 다 2분의 1이죠.
그쵸? 갑시다. 자,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자, 그러면 P 바 흰. 이 공이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은, 그럼 분모에 일단 뭐가 와야 돼요? P 흰이 와야 되죠? P 흰 구해봅시다. 여기서 흰 공 나올 확률도 한번 계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흰 공 나올 확률도 한번 계산해 줘야 돼. 돼요? A가 선택되고 흰 공 나올 확률, B가 선택되고 흰 공 나올 확률. 근데 분자에 올려야 되는 건 뭐야? P A 교집합 흰이죠. 그래서 요게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 이런 구조 기억하실걸? 됐죠? 계산해보자. 자, 분모 분자 다 3으로 곱해주고, 요 2는 얘랑 약분 좀 하고, 4는 요 6이랑 약분 좀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 그쵸? 계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2를 곱해버려요. 이렇게. 17분의 8.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갑시다. 마지막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의 변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점 P를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꼭지점 A에서 출발한 점 P가 C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C면은 어디니? 여기니? 오케이. 자, 어떻게 가면 될 것 같냐면 클락와이즈로 2번 가고요.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1번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클락와이즈로 2번을 가고요.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1번을 가는 거예요. 됐죠? 제가 얘를 그냥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얘를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 알겠죠? 3번의 시행해서 앞면 2번, 뒷면 1번 나오면 되네요. 그리고 얘네를 섞어요. 됐죠? 갑시다. 뭐 이런 문제도 잘 나와. 한 오각형, 육각형쯤으로 해가지고 주사위 던질 때도 있고요. 됐죠? 오케이. 자, 수고하셨고 우리 이제 확률과 통계 마지막 단원 통계 들어가 봅시다. 통계. 네, 끝나면 할게요. 너네 책 2권씩 가져고 다니는 것도 수고스러워서 그냥 빠르게 끝내고. 자, 얘들아, 이 통계 일단 90쪽 딱 보면 진짜 공부하기 싫게 생겼거든.
얘들아, 오늘 집에 가시면 반드시 용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확률 변수 설명 보면 진짜 그지 같아요. 잘 보세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간 x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로 하고,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px는 x와 같이 나타낸다.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죠? 자, 일단 여기다가 네모는 하나 치시고요. 확률 변수에다가 여러분, 확률 변수에다가 그냥 x라고 써놔.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대문자 x예요. 대문자 x.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서로 다른 동전 세 개를 던지는데 세 개를 던질 거야. 세 개를 던질 거야. 그럼 보통 이제 앞에 1, 2단원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 또는 앞면이 우찬 어디 얹었니?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는 이렇게 나와. 다 조사할 거야. 알겠어요? 이때 이 x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확률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함수에서 하던 x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 지금 동전 몇 개 던지는 거야? 3개 던지는 거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일단 몇 개 나와요? 8개가 나올 거예요. 8개가 나올 거야. 앞면 3개, 앞면 2개, 뒷면 하나. 그 다음에 뒷면 2개, 앞면 하나. 그 다음에 뒷면 3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앞면의 개수를 x라고 한다 그랬지. 맞아요? 그럼 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일단 몇일까? 0, 1, 2, 3. 훌륭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요. 내가 이렇게 쓰면 x가 몇일 확률 물어보는 거야? 0일 확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말로 하면 앞면의 개수가 0개일 확률 물어보는 거야. 몇일까? 8분의 1이에요. 앞면 개수 0개인 거. 그럼 내가 px는 1이라고 쓰면 8분의 3. 내가 px는 2라고 쓰면 8분의 3. 내가 px는 3이라고 쓰면 앞면 3개인 거 요거 하나밖에 없죠. 8분의 1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물론 이 x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 가지는 숫자라고 해서 그냥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다 조사하면 확률 분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근데 확률 분포를 여러분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한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확률 분포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표.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위에다가 적어주고 밑에다가 x가 가질 수 있는 확률들을 적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얘는 모든 확률을 다 조사한 거지. 모든 확률을 다 조사한 거죠. 더하면 몇일까? 1이에요. 그러니까 이 1이 안 나오면 뭔가 잘못 조사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함수로 쓰는 거예요. 우리 원래 함수 쓰면 여기다가 뭐 써? fx라고 쓰죠. 근데 확률 분포에서는 px라고 씁니다. 이렇게요. 되겠어요? 이거 그냥 무슨 뜻이라고? fx랑 똑같은 뜻이야. fx랑 똑같은 뜻이야. 그럼 요거 함수로 쓸 때 어떻게 쓰면 되겠니?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숫자 몇 종류밖에 없어요? 2종류밖에 없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봐봐. 함수로 쓸 수 있다라는 건 내가 뭘로도 쓸 수 있다는 뜻일까? 그래프도 가능해요. x가 0일 때 지금 확률 값이 몇이야? 8분의 1.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확률 값이 몇이에요? 8분의 3. x가 2일 때 확률 값이 몇이에요? 8분의 3. 그 다음에 x가 3일 때 확률 값이 몇이에요?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되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점을 찍어 놓는 것보다 조금 더 확률 값이 잘 보이려면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좀 더 잘 보이긴 하거든. 이게 그래프가 뚝뚝뚝뚝 끊어져 있다 보니까 점만 띡띡띡띡 찍어버리면 점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막대기로 많이 그려요. 아시겠죠? 자,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표랑 함수, 그래프. 됐죠? 됐죠? 자, 맨 밑에 보시면요. 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네모치고요. 이름 써놔요. 자, 이런 애들을 확률 분포표라고 해. 확률 분포표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함수가 하나 있어요.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프는 함수라고 불러도 되니까. 자, 이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름을 배울 건데 일단 지금은 이름만 써놓자.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러요. 자, 정리해보자. 확률 변수는 뭐야, 이제? 어떤 시행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다 조사한 거. 이게 확률 변수야.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지면 앞면 개수나 뒷면 개수 같은 거. 주사위를 던지면 눈의 수 같은 거. 이런 걸 이제부터 확률 변수라고 해. 확률 분포는 뭐야? 그냥 다 조사하면 확률 분포예요.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 표랑 함수.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잘 안 써져.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저거 해봐요. 1, 2, 3, 4, 5번까지 해보세요. 1, 2, 3, 4, 5번까지.
자, 봅시다. 1번 보시면 일단 표본 공간 써보라고 해서 제가 써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8개 순서 아무렇게나 쓰시면 돼. 됐죠? 어쨌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우리 방금 한번 했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 x. 1, 2, 3, 4, 5, 6. 자, 봐봐. 여기 봐봐. 그럼 내가 x의 값을 이렇게 조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확률 분포표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1 나올 확률, 2 나올 확률, 3 나올 확률, 4 나올 확률, 5 나올 확률, 6 나올 확률 다 몇이에요? 6분의 1이겠지 뭐. 여기서 확률 분포를 조사해라 라는 말은 없지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3번 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3의 눈이 나오는 횟수. 주사위를 몇 번 던진대? 4번 던진대. 3의 눈이 나오는 횟수. 최대 몇 번일까? 4번이겠죠. 그죠? 최대 값을 좀 조사하시고 나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이런 식으로 조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혹시 확률 분포 표를 쓴다면 자, 같이 한번 써보자. 4라는 건 뭐야? 3이 4번 다 나왔다는 얘기지. 6분의 1, 4승. 자, 그 다음에 0은 뭘까? 3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죠.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뭐 이런 식이야. 요 가운데 것만 해줄게. 2면은 3이 몇 번 나온 거야? 2번 나온 거야. 자, 이런 식으로 3 나오고 3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럼 요거는 6분의 1일 거고, 얘도 6분의 1일 거고, 얘는 6분의 5일 거고, 마지막도 6분의 5겠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4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섞어야지. 그렇지. 뭐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페널티킥을 5번 시도할 때 성공하는 횟수 x. 이 멍청해서 다 실패할 수도 있고 최대 5번까지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요 밑에다가 또 쭉쭉쭉쭉쭉 내려가지고 표 촥 써버리면 이제 확률 분포 표가 되는 거고. 되죠? 5번. 자, 5번 풀고 개념 26번 배우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4의 눈이 나오는 횟수.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0, 1입니다. 자, 4의 눈이 2번 나온다라는 건 6분의 1, 6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고 4의 눈이 한 번 나오고 4의 눈이 안 나온다라는 건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일어났다는 얘기고 얘네 둘을 섞어줘야 되니까 여기다 2C1까지 36분의 10이야. 그 다음에 안 나온다라는 건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되겠어요? 당연히 다 더하면 1이고. 됐죠? 자, 개념 26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확률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보세요. 이산 확률 변수라고 돼 있죠. 맞아요? 이거 한자어니까 한자어 풀이를 잘하면 돼. 얘들아, 여기 봐봐. 한자어니까 한자어 풀이를 좀 잘하면 돼. 이 2가 뭐냐면 그건 아닌데 다른 이도 있어. 맞아. 저거 가능하다 할 때 2자거든요. 가능하다 할 때 2자야.
그 다음에 산은 뭐냐면 여러분 산수할 때 산이기도 하고요. 계산할 때 산이기도 해. 알겠어? 그럼 이 산은 정조대왕 이름이시기도 한데 이 산은 산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산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셀 수 있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셀 수 있을 때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수의 체계에서 셀 수 있는 숫자들은 어떤 숫자들이 셀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수의 체계를 하나하나 발전시켜 왔잖아. 원래 어릴 땐 자연수밖에 없었는데 거기다 0이랑 음의 정수 추가해가지고 정수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애들 모아가지고 유리수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무리수 집어넣어가지고 실수 체계를 완성했잖아요. 셀 수 있는 건 어디까지가 셀 수 있는 거예요? 애매하죠? 보통은 정수까지가 셀 수 있는 수입니다. 너네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정수 몇 개 있어요? 뭐 세면 되지. 21개 있어. 너네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유리수 몇 개 있어? 유리수 못 세. 알겠죠? 셀 수 있으려면 자연수나 정수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산 확률 변수가 되냐면 대표적으로 아까 했던 앞면의 개수 같은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처럼 주사위를 던졌더니 몇 번 던졌더니 4가 나오는 횟수 같은 거. 눈의 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산 확률 변수예요. 됐죠? 자, 대표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이런 애가 있었잖아. 그죠? 그리면 약간 함수가 뚝 끊어져 있는 이런 형태. 오케이? 함수가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져 있는 이런 형태. 이런 애들을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해. 그냥 끝이야. 아시겠어요? 읽어는 볼게.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확률을 대응시켜 놓으면 이거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왜 이름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연속 확률 변수랑 비교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아메리칸 애들의 마인드를 같이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알겠지? 이산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 용어만 추가됐지 앞에 개념 25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11번만 풀어보세요. 11번 풀고 싶시다. 11번 풀어보세요. 아이고 밑에 성질 안 했네. 일단 11번 푸세요. 얘들아 2번을 먼저 풀고 1번을 푸는 게 좋을 거야. 지민이 왜 안 오지? 좀 늦는다고 연락은 왔는데. 집에 책 가지러 가요. 그러고.
책가지러 갔다가 자나? 자, 해봅시다.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라 그랬어. 우리 지금까지 계속 많이 봤던 문장들이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일단 몇 개예요? 훌륭해. 자, 그 다음에 꺼낸 빨간 공의 개수가 x래.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겠다. 그죠? x가 0이라는 건 내가 5C2를 꺼내는데 빨간 공이 몇 개 나왔단 얘기야? 0개. 그럼 파란색 공에서만 2개가 선택이 됐단 얘기니까 3C2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게 px는 0인 거고 px는 1이면 5C2분의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나오는 거지. 2C1 곱하기 3C1. 굿. 쌤, 팥발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내가 꺼낸 10개의 경우의 수 중에 빨파, 팥발은 다 하나의 경우의 수로 취급돼 있어요, 이미. 그죠? 이제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 놓으면 사실 마지막 거는 계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게 10분의 9니까 얘는 10분의 1일 거거든. 그지? 계산하면 52분의 2C인 거고. 그럼 보통 애들아, 표가 편해. 표가 편해요. 알겠어요? 확률 질량 함수는 제가 2가지로 써드릴 건데요. px는 x라는 fx 형태로 하나 써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 형태로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딱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통계라는 단어는 경우의 수나 확률에 좀 치중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분포를 조사하는 데 치중이 돼 있어. 그럼 문제가 확률을 복잡하게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복잡하게 잘 못 물어봐요. 그래서 1, 2단원보다 훨씬 쉽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응용도도 훨씬 낮아요. 그냥 지금 배우고 있는 얘가 수능에 그대로 나와. 화이팅 하시면 돼. 쉬자. 6시 15분까지 쉬어요. 자, 내가 이제 X들을 조사를 했는데 X들이 이렇게 N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 각각의 X들에 대응하는 확률들이 있겠죠. 그쵸? 있겠죠? 자, 각각의 확률들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습니다. 0이랑 같을 때도 있고요. 1이랑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1번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고요. 자, 이거 다 더하면 몇이라 그랬어요? 1. 그래서 요게 1이야. 여러분 옆에 우리가 시그마를 배웠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그마 pi는 1이다.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시그마 p는 1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확률 변수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장이 나오시면 지금 여기서는 x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있죠. 그죠? 그래서 x가 1일 때 확률하고 x가 2일 때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3번은 그냥. 아시겠죠? 부등식이 나와도 쫄 필요가 없다고. 해당하는 확률들 더해주시면 돼. 오케이. 자, 넘기세요. 자, 20번 같은 거 보시면 그냥 확률의 합이 1인 걸 이용해서 A 값을 쉽게 구해주실 수 있고요. 싹 더해서 1 되게. 근데 이제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작업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24번 보세요. 일단 제 추천은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이 x 값들을 잘 대입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각각의 확률들을 조사해서 표 쓰는 연습을 하세요. 표 쓰는 연습을.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어줘야겠지. 1k. x가 0이면 여기 00 넣어주시면 돼요. 2k, 3k, 4k. 그럼 다 더하면 몇 k야? 10k죠. 10k가 1이 돼야 되니까 k가 10분의 1이구나 이렇게 끝내시는 겁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이제 93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여러분, 개념 26번 잠깐 오세요. 여기 아까 저랑 뭐라고 필기해놨냐면요. 셀 수 있는 이렇게 필기했죠. 여기다가 문장 하나만 더 적자. 자, 불연속적인 이렇게 문장 하나 더 적을게요. 물어봅시다. 자연수는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에요? 1, 2, 3, 4, 5 이런 애들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에요.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고 2와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어. 연속적이다라는 말이 붙으려면 적어도 유리수 이상의 개념은 돼야 돼요. 알겠죠? 대표적으로는 실수. 자, 이제 다시 개념 27번으로 오세요. 자, 연속 확률 변수. 자, 얘는 확률 변수 중에서 연속적인 애들을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이산 확률 변수가 셀 수 있는 확률 변수 이런 뜻이었죠. 이거 반대말 또는 비교되는 말이겠지. 그래서 많은 교재에서 셀 수 없는 이라는 표현도 써놓거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정의가 부족해요. 그래서 연속적인이라고 좀 써놓으시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해요. 구분이 잘 안 돼. 예를 들어 볼게. 준기야, 너네 학년에 몇 명 있니? 장기고. 니네 학년 몇 명이야? 200? 400 몇십 명? 알았어, 400명 된다고 쳐볼게. 내가 400명에 키를 조사해. 알겠어요? 키를 조사해서 400명의 키를, 뭐 제일 작은 애가 140, 뭐 제일 큰 애가 190 정도 해가지고 내가 400개의 키를 조사했어. 윤서 힘내. 400개의 키를 조사했어. 400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값이 총 몇 개야? 400개겠지. 400개.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지? 셀 수 있잖아. 400개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400개의 키가 연속적일까 연속적이지 않을까? 연속적이지 않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뭐 175.1 위에 전교생 중에 175.2가 없고 175.3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맞죠? 그럼 내가 조사한 400명의 키는 연속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애들이. 알겠어요? 근데 키는 연속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연속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변수의 종류를 셀렉하기가 쉽지가 않아. 제가 뭐라고 또 적어 드릴 거냐면 쓰세요. 자, 자연상에 존재하는 물리량들. 자,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물리량들은 연속 확률 변수야. 물리량이 뭐야, 얘들아? 질량, 또. 질량 또. 질량이 먼저 나와버리네. 역시 뛰어나죠? 물리량들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SI 단위계에서 자연상의 기본이 되는 애들을 정의해놨어. 길이의 단위 뭐예요? 미터. 그치. 근데 센티는 이제 접두사니까 미터. 무게의 단위 뭐예요? 그람. 시간의 단위 뭐예요? 초, 세컨드. 그지? 그 다음 온도의 단위, 도씨, 도F 이따위 것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뭐 미터 퍼 세컨드라던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곱해진 거. 이거 뭐죠? 뉴턴이죠. 이런 애들을 물리량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 앞면의 개수. 이거 물리량이 아니야. 아니에요. 수학 점수. 물리량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자, 쓰세요. 길이, 무게, 시간, 온도 등등.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럼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내가 대한민국 5천만 명의 키를 조사하면 있잖아. 지금 5천만 되지? 뭐 성인 남성으로 하자. 성인 남성 여성으로. 뭐 제일 작은 키는 있을 거고, 뭐 제일 큰 키는 있을 거야. 여기 확률이 낮겠지.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키 다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적어. 그치? 그래서 얘들아,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 일단 표는 안 돼. 알겠어? 표는 못 써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림밖에 안 돼요. 그림밖에 못 그려. 예를 들어 뭐 5천만 명 중에 10명이 130이야. 그러면 5천만 분의 10이라는 확률을 갖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 131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맞아요? 이거 멀리서 보면 선처럼 보여요. 아시겠어요? 211대 확률. 뭐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 210cm야. 그러면 210cm를 뽑을 확률은 5천만 분의 1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아까 배웠던 함수 또 있었는데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었지.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생겼었냐 아까? 뚝 이렇게 생겼었죠.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조금 그래도 확률 질량 함수보다는 연속적으로 생겼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우리 미국 애들의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질량, 이 매스랑요, 밀도,
이 density라는 말 속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야. 아메리칸 애들은 이 mass는 있잖아요. 그 명사 자체에 어떤 덩어리라는 뜻을 좀 내포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덩어리라는 뜻을 좀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 density, 밀도, 보통 유체에서 많이 쓰이는 얘네들은 어떤 연속적으로 흐르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명사야.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함수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고, 연속 확률 변수는 함수 이름이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얘 확률, 예를 들어 8분의 1. 얘 확률, 예를 들면 8분의 3. 얘 확률 다 더하면 몇이었죠? 1이었죠. 근데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요. 여기 있는 함수값, 여기 있는 내 최대한 촘촘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다 더하면 몇이어야 돼? 아니, 당연히 1이어야지. 그죠? 이거 뭐예요? 연속적인 선들의 길이를 다 더하면 뭐야? 면적이에요, 면적. 알겠어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면적이 1입니다. 되시겠죠? 좋아요. 자, 확률 밀도 함수 성질 갈게. 첫 번째.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 보니까 양수일 수는 없고요. 음수일 수는 없고요. 음수일 수는 없고. 자, x는 a랑 알파랑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1이다 라고 돼 있지. 이 알파랑 베타는 어쨌든 내가 조사한 확률 변수들의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면적이 1이라는 건, 전체 면적이 1이라는 건 확률 질량 함수에서는 모든 확률이 1이었다라는 뜻이랑 그냥 같은 뜻이 되는 거야. 자, 쓰세요. 자, 이렇게 써놔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는 1. 쌤 면적인데 왜 절대값을 안 달죠? 안 달아도 돼요. 어차피 fx 위에 떠 있으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수원수도까지 배워오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호들을 좀 활용하면서 이제 합시다. 자, 근데 이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A, B에 대하여 A부터 B까지 확률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쓰세요. 얘는 A부터 B까지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얘들아, 알파, 베타, A, B 구분해서 잘 써요. 근데 실제로 적분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다 직선 그래프밖에 안 나와요. 삼각형이랑 사각형 넓이만 구하면 다 알 수 있어. 근데 전체 면적 1인 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27번부터 32번까지 구분해 보세요. 맞출 수 있겠지? 요거. 자, 갑시다. 27번.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이런 거는 이산이라고 해요. 셀 수 있고 불연속적인 거.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 X. 연속적이야? 셀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키, 뭐예요? 연속. 왜? 길이니까, 물리량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야. 가위바위보를 5번 하는 시행에서 비긴 횟수! 이산.
개수, 횟수 이산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 대표 뽑을 때 뽑힌 여학생 수, 뭐 0, 1, 2겠지? 이런 게 이산. 10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시간 뭐야? 시간. 연속. 그렇지. 강우량. 연속. 보통 밀리리터 이렇게 부피의 단위를 쓰니까 연속이죠. 연속. 되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부터는 저랑 가볍게 볼 건데요. 자, 33번은 전체 면적이 4여서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 34번은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런 애들은 우리가 확률로 볼 수가 없어.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35번 보시면 삼각형이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면적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 모두 양수인 곳에서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런 걸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넘겨봐요. 근데 이게 니들이 진짜 잘 못해요. 그거 어딨지? 그 모양 어디서 했지? 이게 면적 구하는 게 좀 헷갈리신가 봐. 일단은 43, 44, 45 세 개 해보세요. 43, 44, 45. 자, 오늘 개념 28번은 안 할게요. 좀만 힘내시면 돼. 자, 43번. 가로 곱하기 세로가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K는 4분의 1이고 삼각형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2 나와야 돼. 그래서 K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5번은 가로 2, 세로 K니까 2K고 가로 2, 높이 K인데 절반 해야 되는 거니까 K 즉 3K가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K는 3분의 1입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자, 47번 해봐요. 얘는 야, 지금 자는 게 말이 되냐? 제일 늦게 와가지고. 자, 합시다. 여러분 물론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기울기고 y 절편이고 뭐 이렇게 해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이 상태로 2,0이 x 절편이다 이런 게 좀 바로 보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1차 함수라서 직선이죠. 그러면 그냥 양끝점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봐요. 4k죠.
그다음 0을 여기다 넣어버려요. 몇 K예요? 2K.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각형이 확률 밀도 함수네. 사다리꼴 맞죠? 사다리꼴 맞죠? 4K 더하기 2K를 절반한 다음에 높이 2를 곱해주시면 되겠지. 자, 요게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K가 6분의 1이야. 됐죠? 자, 한 문제 더 풀고 집에 갑니다. 28번 해보세요. 99쪽이에요. 자, 같이 해봅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했더니 7분의 3이다. 확률은 연속 함수에서는, 연속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 면적이라 그랬어, 그치? 그럼 이제 a가 이런 데 있을 거야. 자, 지금 이 삼각형은 밑변이 2분의 1이고 높이가 7분의 4여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각형은 a-2분의 1이 밑변이고 7분의 4가 높이여서 이렇게 더하시면 돼. 이 면적이 7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끝내시면 되는데, 자, 양변에 7을 곱해주시고 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돼서 4가 되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요. 풀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 이런 관점도 좀 가지고 계셔야 돼. 내 말 잘 들어봐요. 지금 여기가 7분의 1이죠. 그럼 이 사각형은 7분의 몇일까요? 7분의 6이겠죠? 뭐라고? 7분의 1이지. 오케이. 여기는 몇이겠어요? 7분의 6이겠죠? 근데 지금 총 면적이 7분의 몇이라 그랬어? 3. 야, 그러면 이 7분의 6을 3등분하면 여기가 7분의 2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전체 길이가 2에서 2분의 1 빼서 2분의 3이거든? 맞아요? 그럼 이 길이가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아니겠니?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뭐 이런 면적에 대한 닮음적인 관점도 좀 가지고 계셔야 돼. 알겠죠? 그래야 함수 없이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다들 좀 힘들어하시고 처져서 제가 개념 28번 안 하고요. 숙제도 99쪽까지만 짧게 줄게요. 좋아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숙제 덜 하는 거 푸세요. 오늘이 기회입니다.